피부고민 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랜만에 디오디너리 아이템을 좀 재구매를 해보았는데요. 이전 디오디너리 영상에서는 디오디너리의 베스트셀러 위주로 주문을 했다면 이번에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사기 조금 힘들거나 가격 대비 경쟁력이 더 있는 제품들로 골라보았습니다. 저번 디오디너리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더 많은 저가 브랜드들도 나왔고 히알루론산이나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디오디너리가 단일 성분 화장품으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나름 웹사이트 접근성도 있기 때문에 10,000원 미만 또 10,000원대로 많은 제품들이 팔렸는데요. 유사한 브랜드들이 또 많이 자리를 잡아서 인기 리스트, 굿몰리큘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유사한 제품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단일 성분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시중에서 고를 수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 펩타이드, 히알루론산 이런 제품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오디너리에서만 구입했을 때 좀 가성비가 더 좋거나 배합이 좋거나 하는 제품들을 골라보았습니다. 제품도 자세히 보여드리고 스킨케어에 활용하는 법도 보여드리고 단일 성분 항산화제를 사용하는 저의 소극적인 결론이 이어집니다. 디오디너리 제품들을 재구매템과 또 처음 사보는 것들을 골고루 시켜봤는데요. 이 제품은 멀티펩타이드 세럼 포 헤어 덴시티, 그러니까 헤어 밀도를 위한 멀티펩타이드 세럼입니다. 이렇게 점도 없는 액체이고요. 저희 재구매템 중에 카페인 아이 세럼도 있는데요. 카페인 5% 들었기 때문에 힙인 오일 주문하기 전에 이걸 머리에 바르기도 했었는데 이 헤어 세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 함량은 총 1% 정도 들어있다고 하고요. 바이노티노일 트리펩타이드 이런 성분, 그 다음에 아세틸 테트라펩타이드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펩타이드 복합체가 들어있고요. 이 미국 세포라 가격은 18불 정도 하고요. 한국 신세계몰에서는 21,900원,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입니다. 일단 세더마의 특허 성분이 들어있어요. 프로카필이라고 트레이드마크 해놓은 것인데 보르피렌이나 매트릭시를 나온 세더마에서 특허를 낸 헤어 성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두피에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이 머리에 영향이 잘 가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모발을 두껍게 해준다는 것이고요. 카페인도 따로 바르고 있지만 좀 간편하게 써보고 제 다른 헤어 세럼 가진 것들과 비교해서 나중에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디너리 대표 베스트셀러인 부페라는 펩타이드 세럼이 있는데요. 이 부페에 코퍼펩타이드 1%가 들어서 나온 이 세럼이 디오디너리 제품 중에 가장 고가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포라에서 29불, 한국 사이트에서 35,300원인데요. 근데 펩타이드 들은 세럼들, 특히 코퍼펩타이드 들은 세럼 중에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냥 펩타이드만 바르겠다 생각하면 이 제품도 괜찮습니다. 이 코퍼펩타이드 색깔 자체가 이 블루색이고요. 약간 점도가 있는 세럼입니다. 대체적으로 10,000원 이하대 제품이 많은 디오디너리에서 이게 거의 30,000원대니까 거의 3배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분도 그만큼 고급스럽게 들어있고요. 일단 펩타이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성분을 보면 퍼트리 펩타이드가 굉장히 앞쪽에 1% 들어있는 그런 세럼이고요. 아세틸헥사펩타이드, 펜타펩타이드, 팔미토일 트라이펩타이드, 팔미토일 테트라펩타이드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펩타이드들이 들어있고요. 히알루론산, 알란토인 이런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펩타이드가 레티놀에 견줄 수 있는 주름 개선 성분이란 말이에요. 레티놀처럼 FDA에서 주름 개선으로 인증을 받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콜라겐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고 주름 개선한다고 해서 쓰는데 나름 굉장히 센 안티에이징 제품인 거예요. 코퍼트리 펩타이드가 들은 제품은 비타민 C 또는 레티놀 그리고 아하 제품, 그러니까 글리칼릭산 등과 레이어링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레티놀이 너무 피부에 세고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레티놀을 좀 휴식하고 싶을 때 펩타이드를 주름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쿠알렌을 사용해 본 지가 오래되어서 스쿠알렌을 재구매했는데요. 이번에 구입한 스쿠알렌은
100% 플랜트 헤미스쿠알란입니다. 그냥 스쿠알란이 있고 헤미스쿠알란이 있는데 설명이 돼 있긴 하거든요. 헤미스쿠알란은 무극성의 탄화수소로 설탕 베이스의 공급 원료의 발효를 발생하는 원료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스쿠알렌은 보습용 제품입니다. 보습을 함으로써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점도가 굉장히 없어요. 뭐랄까 끈적거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헤어에도 쓸 수 있고 피부에도 쓸 수가 있는데요. 두피에 쓸 때는 머리를 감고 젖은 머리에 두피 보습제용으로 사용을 해주고요. 두피가 코팅이 잘 되면서 건조함을 막아줄 수가 있고, 얼굴에 사용할 때는 히알루론산을 쓰고 싶지 않은 날 히알루론산 대신 보습감을 주기 위해 사용해줍니다. 전성분은 아이소파라핀 100%로 스쿠알렌이에요. 이 제품이 디오데이너리 제품 중에서는 아마 제일 가격이 저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불 정도 하고 4,8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5,000원 미만대인데 보습 세럼으로 괜찮기 때문에 두피나 얼굴에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피크노제놀도 제가 오랜만에 재구매한 아이템인데요. 피크노제놀에 대해서는 따로 리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붙여놓을 테니 효능이나 사용법들은 보시면 좋은데요. 피크노제놀 자체의 색이 붉은색입니다. 피크노제놀 5%가 들은 세럼이고요. 프로시아니딘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굉장히 레벨이 높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피부의 산화를 막고 활기를 주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저하를 막아주고 피부에 영향을 주는데요. 제가 영상 말미에 이 피크노제놀을 활용하는 티팩 만드는 법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세안을 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피크노제놀 티팩을 붙였는데요. 이것을 제거하고 스킨케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건조시키고 세럼을 발라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토너 패드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떤 날은 수분 토너를 그냥 발라주기만 하고요. 모공 정리가 필요한 날은 이렇게 토너 패드를 살짝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고요. 카페인 5% 솔루션을 아이 세럼으로 사용을 해 줄 거예요. 나중에 건조하면 아이 세럼을 더 바르더라도 카페인을 1차 아이 세럼으로 발라줍니다. 다음 스텝에서 히알루론산 세럼을 주로 쓰지만 히알루론산 세럼이 좀 지겹다 싶을 때 스쿠알렌을 발라줍니다. 오일 타입 진한 스쿠알렌이 아니라 이렇게 농도 진하지 않은 히알루론산 대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이 스쿠알렌을 좋아하고요. 역할은 히알루론산처럼 피부 보습막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세럼에 비해서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 피부 보습 코팅을 해주고요. 오늘의 스킨케어 주요 성분은 코퍼펩타이드인데요. 이 코퍼펩타이드가 또 레티놀처럼 바르기 까다로운 성분이란 말이에요. 레티놀과 비교했을 때 장점은 아침, 저녁으로 바를 수 있는 주름 개선 성분이다. 그러나 비타민 C나 레티놀과도 함께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요. 제가 아까 패치로 붙였던 피크노제놀과도 같이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토너 패드로 닦아내기도 했고 그 피크노제놀을 티팩화해서 희석해서 썼기 때문에 레이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피크노제놀을 이렇게 세럼으로 드랍시키고 바로 이 코퍼펩타이드를 바르지는 않아요. 푸른 색깔 코퍼펩타이드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음에는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해서 3방울 정도 바르시고요. 많아도 5방울 이상 바르지는 않습니다. 약간 식초를 얼굴에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굉장히 소량 패치 테스트를 한 다음에 사용하시고 피부가 예민할 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역시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고요. 저희가 미백 쪽으로 가면 비타민C나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트리넥사믹 애시드나 또는 바하나 바하 애시드 이런 제품을 쓰잖아요. 주름 쪽으로 오면 레티놀이나 펩타이드인데 그 여러 가지 펩타이드 중에서 이 코퍼펩타이드가 피부에 발랐을 때 적용력도 세지만 약간의 자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센 항산화제를 발랐을 때 비타민 E 크림을 발라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피부 상태가 아주 튼튼하고 괜찮다 이럴 때는 다른 항산화제 큐텐 크림을 발라줄 때도 있습니다. 레티놀을 바르면서 햇빛도 차단해야 되고 열기도 차단해야 되고 그 까다로운 성질을 맞추기가 힘들 때 펩타이드나 코퍼펩타이드 계열의 제품으로 주름 개선 관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디오디너리가 DCM이라는 회사의 한 브랜드인데요. 그 DCM 공홈에 가면 디오디너리 외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매장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이 DCM 브랜드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그 여러 브랜드 중에서 디오디너리가 가격도 또 저렴하고 또 여러 나라에 그렇게 웹사이트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단일 성분, 포커스된 항산화 성분을 내는 브랜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로서 구매할 때 선택의 폭은 넓어진 편인데요. 굉장히 비싼 여러 가지 성분을 복합해 놓은 그런 세럼 하나를 마케팅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 하나만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많은 성분들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피부 재질이나 타입과도 맞추어야 하고 계절과도 맞추어야 하고 오전용이냐 오후용이냐를 생각해야 되고 제품 간의 화학적인 배합 그리고 바르는 순서 등에 대해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같이 레이어링하면 안 되는 성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영상이 길어지니까 디오디너리 성분 중에 같이 쓰면 좋은 것, 같이 쓰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환절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부 눈치를 보면서 스킨케어를 해 나가야 하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루틴을 계절에 맞추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 피크노제놀 티팩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루이보스 차와 녹차를 담가 두었는데요. 이 뜨거운 물이 식을 때까지 담궈두면 됩니다. 모링가, 페퍼민트, 루이보스, 녹차 이렇게 믹스 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배추만 따로 짜둔 것이에요. 이 양배추즙에 티트리 오일이나 당근씨 오일 넣어서 제가 여드름 패치 같은 것을 만들기를 또 하는데요. 피크노제놀하고도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루이보스 그린티에도 한 5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고요. 여기 양배추에도 5방울 정도 떨어뜨려 줍니다. 피크노제놀 자체도 뭐 그렇게 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양배추 팩을 할 때는 냄새가 정말 좋지 않거든요. 피부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을 짰다든지 뭔가 뒤집어졌다든지 이랬을 때 피부 진정 효과가 있고요. 요게 양배추 즙을 짜자마자 쓰지 마시고 이 냉장고에 좀 하루 이틀 가라앉힌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린티나 루이보스 항산화 효과 자체도 높기 때문에 이게 피크노제놀과 부스팅돼서 굉장히 좋은 팩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거는 정말 보존제 없이 집에서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면서 며칠 안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놓고 붙이면 피부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열기를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티팩 2개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피크노제놀을 얼굴에 몇 방울 떨어뜨릴 타이밍을 잡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티팩으로 충분히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